부터 첫째, 플랫폼, 고속도로 통유 징수시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에 있는 무슨 실? 수문 조작실. 이것들은 건축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그럼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거 크게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같이 외워야 되죠? 첫째,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정문화재. 두 번째, 선로 부지에 있는 4가지 시설. 운전보호시설,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는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 급탄, 구비시설. 세 번째, 고속도로 통인료 징수시설. 네 번째,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어디 안에 있고? 공장 안에 있는 시설로서 이동이 쉬운 것. 그것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지막, 하천구에 내는 수문조작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들. 크게 5가지죠? 그렇게 한꺼번에 이게 정리해야 되지. 이것만 달라게 오는 소리가 아니야. 5가지를 같이 정리할 것. 자, 두 번째, 장시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몇 미터 넘을 때? 4m 넘을 때 신고대상 공작물. 그럼 신고대상 공작물 하면 또 뭐가 떠올려야 돼? 옹벽이나 담장으로서 2m 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거? 장기로 처음부터 뭘까? 광고를 하라. 장기첨 광고사. 무슨 장사 같은 걸 할 때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처음부터 뭘 해야 돼? 광고를 막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광고도 안 하고 손님 보기를 바라느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처음부터 광고를 사라는 얘기입니다. 광고 있잖아. 돈 주고 사야 되잖아. 그래서 사람 돈 줘서 그래서 광고를 하러 다니래요. 그게 장기적으로 처음부터 광고를 사라. 장기첨 광고사. 그 다음에 있죠? 태양 오솔라며. 태양 발전 설비는 5m 넘는 거. 태양 오솔라며. 태양오. 그랬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굴뚝에서 누가 있었어? 꼴통이 있었잖아. 그 굴뚝에서 꼴통이 무슨 짓 하고 있었어? 육갑 뜬다. 굴뚝에서 꼴통이 육갑 뜬다. 그래서 굴뚝, 골프 연습장, 통신용 철탑으로서 6m 넘는 거. 이랬었죠? 그 다음에 고팔기는 세로로 써라겠죠? 고가 줄여서 8m 넘는 거. 기계식 주차로서 8m 이하인 거. 이것들은 건축법, 이건 신고 대상인 공작물이라. 하나만 더 있다면 지하 대표로서 바다 면적 얼마 되는 거? 지하 대표 바다 면적 30제곱미터 넘는 거. 뭐야? 그래서 G30. 그래서 지하 대표로서 30m 넘는 거. G30. 그래서 옹담이 장기첨 광고사 태양오 굴뚝 위에서 꼴통 육갑 그다음에 고팔기 지하 대표 30 G30 이런 식으로 외워둬야 나중에 문제를 접근해서 풀 수가 있다. 아셨죠? 자, 세 번째. 고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몇 층 있음? 50층 이상. 높이가 200m 이상 건축물. 그래서 층수는 몇 층? 50층. 높이는 200m 이상일 때 초고층. 그러면 그냥 고층은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 준초고층.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거. 고층 중 초고층이 아닌 것. 그걸 준초고층. 그 사이에 있는 게 준초고층이죠? 그렇게. 자, 4번. 15층. 사례 들렸다. 자, 15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바다 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 되는 거? 5,000점 이상인 무슨 시설? 판문종, 여관종은 무슨 시설이다? 그건 다중 이용설에 속한다. 그래서 15층 이하인 건데 바다 면적에는 얼마 이상 되고 5,000 이상 되래. 용도는 6가지. 판문종, 여관종. 번역하시오. 판매시설, 문화의 시설. 뭐는 빼고? 동물원과 식물원은 빼고 그것도 시험문제나요. 동물원, 식물원 제외. 그 다음에 판문종, 종교시설. 그 다음에 여객용시설. 버스터미널, 여객용시설. 관광 숙박시설. 시험 문제 관광 휴게시설 하고 내서 틀렸어서 관광 숙박시설. 또 종합병원. 요거는 바다 면적이 얼마 있을 때만 5,000점 이상일 때만 뭐로 본다? 다중건축물. 근데 전제 조건은 15층 이하일 때. 만약에 15층이 아니라 16층 이상 된다면 바다 면적에 묻지도 않고 5,000 안 돼도 돼. 판문종 여관종이란 용도도 묻지 않고 몇 층 이상이라면 16층 이상이면 모두 다 다중용 건축물이다. 그래서 16층 이상이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다 다중용 건축물. 15층 이하는 2가지를 물어봐야 돼. 첫째, 바다 면적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 두 번째는 용도 6가지 중에 하나. 판문종, 여관종 6가지 중 하나일 때만 다중용 건축물이다. 그렇게 또박또박 정리하라 그랬어요. 5번째, 주유구조물한 뭐가 주유구죠? 바닥, 지붕틀, 보, 내력벽, 주계단,
기둥을 말한다. 그래서 머리점을 둬서 바지 보내주기 이렇게 모르겠었죠? 바지 보내주기 이걸 뭐라 부른다? 그걸 우리가 주요 구집을 하자. 그런데 뭐는 빠진다 그랬죠? 5가지. 어디에서? 최하층 바닥에서 5개 계단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작은 보 사이로 차양이 보인다. 그랬었죠? 작은 보 사이로 차양이 보이는 거. 이것들은 주구조보다 아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최하층 바닥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6번. 건축물이 천지집이나 그 밖에 재로 뭐 됐습니까? 멸실돼 버렸어. 다시 짓죠? 근데 다시 짓는데 어떻게 지을 때 재축이 되냐 이거죠. 첫째, 재축이 되게 요건. 뭐는 항상 얼마여야 돼? 연면적 합계는 항상 종전규모 이해됩니다. 연면적 합계는 무조건 종전규모 이해되고 동수나 층수나 높이는 원칙적으로 뭐 되죠? 종전규모 이하이면 그것도 재축이야. 근데 동수나 층수나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규모를 초과해도 뭐가 될 수 있어? 재축이 될 수 있어. 초과해도 어떤 요건에서만 동수, 층수, 높이 셋이 종전규모를 초과해도 어떤 요건? 현행 건축법령이나 조례에 적합하다면 설령 셋 중에 하나가 초과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로 본다? 재축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연면제각계는 종전규모 이하여야 되고 동수, 층수, 높이도 원래 종전규모 이하이면 그게 재축인데 예외적으로 동수, 층수,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규모를 초과해도 뭐가 될 수 있다? 재축. 어떤 경우에? 현행 건축법령이나 조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만 초과된다면 그것도 재축에 속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 영순이야.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자, 7번째. 뭐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를 해체하지 않냐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걸 뭐라 부른다? 이전이라 한단다. 그건 이전이죠? 8번. 내래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나 그 벽면적을 얼마큼? 30점 이상 수선 변경하면 무슨 수선? 대수선. 그럼 대수선은 몇 가지가 있다? 8가지. 내기, 보지, 주방, 경마. 이걸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건 있었죠? 하나하나 또박또박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9번. 복수 용도는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허가권자는 무슨 심의를 거치면 다른 시설군의 용도 간에 복수 용도도 허용할 수 있다? 지방 건축인의 심의를 거치면 그때는 복수 용도를 같은 시설군에서만 허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시설군에 있는 것도 허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자, 이제 건축물의 건축으로 넘어가죠. 1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무슨 심의와 교통영향 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죠. 여기다가 이런 건축물을 건축하는 게 허용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게 사전결정 신청이죠. 그때 뭐를 같이 할 수 있다? 건축인의 심의 지금 해주세요 라고 건축인의 심의를 지금 해달라고 교통영향 평가서 검토도 지금 해달라고 같이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전결정을 통지받으면 산지관리법엔 산지전용 허가나 신고 또는 산지 일시사용 허가 신고를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그럼 사전결정을 통지받으면 몇 가지 받은 거로 본다 그랬죠? 4가지 받은 거로 본다. 뭐 받으면?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효과 몇 가지? 4가지. 어떻게 오라 그랬죠? 산 봐봐. 이 산이 뭐죠? 산지. 이걸 까먹게 해서 여기를 뭐 했죠? 개발합니다. 산지를 개발하여 여기다 뭐 만들려고 그래? 이걸 농지를 만들려고 그래.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 농사 질 수 있잖아. 하천이 있어야 된다. 산지를 개발하여 농지로 만들려면 하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말만 묶은 점 산지전용 허가받은 걸로 본다. 개발행 허가받은 걸로 본다. 농지전용 허가받은 걸로 본다. 하천전용 허가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하죠. 다만 이 산지가 무슨 산지라면 이게 중요해. 보전산지라면 무슨 산지? 보전산지. 그럼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아무 때나 여기다 그 사전결정 통지받았다고 그 다 산지전용 허가받은 거로 봅니까? 아니야. 보전산지일 경우에는 여기가 용도지역사 무슨 지역일 때만? 도시적. 도시적 내에 있는 보전산지일 때만 그럴 때만 뭐 받는 순간? 사전결정을 통지받는 순간 뭐 받은 거로 본다? 산지전용 허가 받은 거로 본다. 그래서 산지전용 허가로 보는 건 보전산지인 경우는 어디서만 해당한다? 도시적에서만 해당한다. 말뜻 도시적 안에 있는 보전산지만 뭐 받는 순간? 산자락을 까먹고 그걸 개발할 때 사전결정을 통지받으면 뭐 받은 거로 본다? 산지전용 허가 받은 거로 본다란다. 그것도 조심해서 기억합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 났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해야 되죠? 2년.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죠. 자, 4번 특별시 광역시에서 무슨 건축물 짓는데 20일치 이상 되는 건축물 또는 연면적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누구한테 허가받을 것?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직접 받을 것. 밑으로 내려가지 말래.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직접 받으래. 그런데 무슨 건축물 짓는데 첫째 공장, 두 번째 창고, 세 번째 지방건축의 심의. 이 세 가지는 비록 규모가 21층 이상 연면적이 10만 이상 된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받지 않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아니라 누구한테 받는다? 구청장이나 군수한테 받아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또 있지. 거기서 예외가 지방건축의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건축물이었습니까? 초고층 건축물이면 설령 지방건축의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다시 누구한테 간다?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허가받으러 다시 올라가라.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그래, 그죠? 그때 구청장한테 갔다가 특별시한테 갔다, 구청장한테 갔다, 또 특별시한테 갔다, 그죠? 자, 그럼 물어볼게. 서울특별시 여기 예를 들어 강석에다 건물 지으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허가받을까? 원칙 구청장입니다. 시장수구청장, 특시특도 시장수구청장, 구청장이죠? 근데 여기다 뭘 짓는데 21층 이상, 또 연면적이 10만 이상 된대. 누구한테 받으래? 서울특별시장. 지금부터 이제 21층 이상, 10만 이상 이제만 보는 거야. 근데 원래는 누구한테 가야 돼? 서울특별시장. 그런데 이거 뭐래? 공장이래. 누구한테 가? 구청장. 창고래. 구청장. 지방건축의 심의거치물래. 구청장. 그런데 지방건축의 심의거치물 중에서 그다음 뭐래? 초고층 건축물이래.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된대. 그때는 구청장이 아니라 지방건축의 심의를 거쳐서도 다시 특별시장한테 가라. 아셨죠? 그러니까 구청장한테 갔다가 특별시장한테 갔다가 구청장한테 또 특별시장한테 돌아버립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때 누가 내려가고 누구 때 올라가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몇 번? 5번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확보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뭐 내준다? 건축허가 내줍니다. 즉 원래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건축허가 내주거든. 그런데 뭐만 확보해도 사용권만 100% 확보한다면 그때도 건축허가 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무슨 주택은 안 돼요? 공동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설령 사용권을 100% 확보했어도 건축허가 안 내줍니다. 뭐 확보하라는 얘기야? 소유권 확보하라는 얘기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소유권을 확보해야 건축허가 대상이 된다는 것. 그렇게 기억하도록 하죠. 자, 6번 자연환경이나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의사 지정 공간구역에 건축하는 몇 층 이상 되는 건축물?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로서 뭐로 쓴대? 0, 1, 1, 숙, 의 용도로 쓴다면 그때도 뭐가 필요하다? 시장운수가 허가하기 전에 누구한테? 도의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랍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어려워요, 사실은. 시장 군수가 누구야? 허가권자입니다. 근데 시장 군수 마음대로 허가 내주면 된다? 안 된대. 자기 위에 누가 있죠? 도지사한테 가가지고 뭐 받고 하래요? 먼저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허가 내주랍니다. 그때 사전에 미리 승인받는 게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도지사한테 먼저 승인받고 시장 군수가 허가 내주라. 3가지. 이게 떠올려야 돼요. 첫째가 뭐였었죠? 좀 전에 누가 허가 내주는 거?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 내주는 게 있었죠. 그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인 거. 원칙 21층 이상 되는 거. 연면적이 10만 이상 되는 거. 예외들은 구청장한테 내려가는 거 안 돼요. 그것 중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받는 그 대상 건축물을, 허가 대상 건축물을 어디다 짓는다는 얘기야? 이걸 시군에다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특별시 광역시에다 짓는 게 아니라 경기도 밑에 있는 시장군수들이는 거기다 짓겠대요. 그러면 그때는 누가 허가 내줘야 돼? 시장수 지가 허가권자. 이건 여기는 특별시한테 올라가지만 여기는 그냥 자기들이 원래 지들이 허가를 해줘. 다만 자기들 맘대로 허가 내주면 된다? 아니요. 도의사한테 가서 뭐 해야 돼? 물어보란 얘기야. 도의사님 우리 여기 성남시에다가 25층짜리 건물 짓겠다고 허가시에 들어왔는데 이거 허가 내줘도 괜찮은가요? 누구한테? 도의사한테 먼저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허가할 것. 이게 첫 번째가 이거죠. 자, 두 번째는 목적. 지금 써있잖아. 무슨 목적? 자연환경 또는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환경,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서.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 세 번째, 어떤 규모? 3층 이상 되거나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로서
또박또박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용도는 뭘 쓴단다? 0, 1, 1, 숙, 위라는 몇 가지? 5가지 용도를 쓸 때만 뭐가 필요하다? 도의사한테 사전 승인받아라. 지금 제가 써놓은 거 여기서 하나도 빼먹을 게 없어. 이게 핵심주의다, 핵심 단어야. 머릿속에 외울 때 문장으로 그냥 쭉 외우려고 하니까 이게 한도가 있어, 머릿속에. 잘라서 외워야 돼요. 어떻게 자른다? 첫째, 목적이 뭐다? 자연환경 또는 수지를 포함한 게 목적이다. 자수. 두 번째, 어디다가 실려간다? 도의사가 지정 공간 구현해 준다. 규모는 얼마짜리 실려간다? 3층 이상 또는 연면적가 1000제곱미터 이상 둘 중에 하나는 같이 된다. 근데 용도는 뭐로 쓴답니까?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011 수의라는 5가지 중에 한 가지 용도로 쓴다면 그때는 누구한테 올라갈 것? 시장 운수가 허가 내주기 전에 도의사한테 가서 먼저 승인을 받아라.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목적이 달라. 2번하고 3번은 뭐죠? 주관경 또는 교육환경에서 주관경, 교육환경에서 어디에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구에 여기까지는 똑같아. 근데 그 다음 게 뭐다? 이게 없어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란 이 요건이 세 번째 조건에는 없습니다. 규모를 묻지 않는다. 이보다 더 작아도 사전 승인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규모는 묻지 않고 용도는 같습니까? 아니요. 의락설하고 숙박시설. 그냥 순서대로 하면 숙박시설, 의락시설 요것만. 요 011은 안 들어가. 요거는 숙박시설, 의락시설만. 주관경, 교육환경에서 도의사 지정 공간에서 의락시설, 숙박시설 짓는 것 이것만 도의사한테 사전시 맞을 것.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되는지 머릿속에서 착착착 집어넣어야지 문제가 접근하지. 이런 게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저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으로 돼 있지만 문장을 다시 핵심 정리를 다뤄야 돼요. 이 문장에서는 요게 핵심 단어, 여기서는 요게 핵심 단어. 그래서 핵심을 연결해야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문장으로 정리해서 외우려면 안 외워져요. 사람 머리가. 그러니까 단어, 핵심 단어 연결시키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지금 칠판 쓸 때 요게 맞아요. 이렇게 해서 정리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암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는 이제 딱딱 잘라보는 거야. 요거 잘라서 어디 읽다 보면 틀린 데가 튀어나와. 이렇게 잘라서 외웠으니까. 그럼 어디가 틀린지 눈에 탁 들어온다고. 그렇지 않고 문장으로 쫙 외워내면 안 보여. 어디가 틀렸는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는 것 같다. 아셨죠? 그러니까 잘라서 이렇게 정리해야 정확하게 맞다 틀리다를 찾아낼 수 있다. 이게 무슨 공부? 객관식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몇 번? 7번인가요? 자, 이제 넘어가자. 7번에 초고층 건축물 또 하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써. 16층 이상의 건축물. 두 가지야. 첫째는 무슨 건축물? 초고층. 초고층 몇 층이죠?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그죠? 이거하고 또 하나. 근데 초고층은 아니야. 즉 50층 이상 되는 거 아니야. 연면적이 얼마 되는 거? 높이가 200m 이상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런데도 건축물에 대한 뭐야 돼? 안전영향 받으래요. 어떤 경우에? 또 하나는 초고층은 아닌데 연면적이 얼마 된답니까?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데 층수는 16층 이상인 거. 이 두 가지 요건이야. 그러니까 초고층은 어떤 뜻이죠? 이 50층 이상 되거나 결국은 이것도 말로 이렇게 풀어서 써야 돼. 50층 이상 되거나 아니면 또는 200m 이상 되는 거. 이게 뭐라고 했죠?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런 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 대상인데 초고층이 안 되는 거, 즉 50층이 안 되고 200m가 안 돼요. 그래도 안전영향평가 받으래요. 어떤가 봐.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서 층수는 16층 이상인 것들. 동시요건이야. 이렇게 된다. 그럼 연면적이 10만이야. 연면적이 합계가 10만이야. 그것도 조심하라는 얘기야. 대부분은 연면적의 합계라는 말이 참 많이 써요. 근데 여기는 연면적 합계 땡 틀립니다. 뭐라 돼? 연면적. 그 연면적이 10만하고 연면적 합계가 10만하고 어떻게 다르죠? 이건 지금 강의할 내용은 아니야.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 졸업했어야 되는 거야.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하고 써봐. 그 연면적 합계 10만이면 어떻게 쓰는 거죠? 10만 건 여기에 건물이 한 개동이 있고 또 하나 건물이 또 한 개동이 있어. 두 개동 있다면 합쳐서 얼마라는 얘기야? 10만이면 돼. 하나가 6만이고 하나는 4만이고 이래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연면적 10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아니야. 각각 요것도 얼마? 10만, 이것도 10만. 그래서 이것도 10만이고 이쪽도 10만. 그래야지 연면적 10만인 건 합계가 아닐 때는 각각 이렇게 돼야 된다.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건 저기 아니에요. 이쪽이에요. 요거 지금 말은 연면적 10만 하겠으니까 합계가 아니니까
이것도 10만이고 이것도 10만 이상이면서 층수는 16층 이상. 이게 안전영향 평가 대상이 된다. 아셨죠? 그것까지 중요한 거니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몇 번? 8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떤 경우에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죠? 허가 및 착공의 제한. 국장 두 가지. 첫째, 국토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 하나 주무부 장관들의 요청이 있을 때도 제한할 수 있죠. 이때 주무부 장관의 요청으로서는 뭐뭐 있죠? 국방, 문화재 보존, 환경 보존, 또 하나 국민경제. 내가 자 그래서 머리점만 따서 국문한국 이렇게 하면 국문한국. 국방, 문화재 보존, 두 번째가 문화재 보존이야. 그다음에 환경 보존 또는 국민경제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요청하면 허가권자 허가 신청 들어온 걸 허가권자한테 야 당분간 허가 내지 마. 허가를 제한하나 착공 신고 하지 마.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누구도 있었어? 특광도지사도 밑에 있는 시장 수준 허가를 제한할 수 있거든. 걔들이 제한할 때는 무슨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하죠? 그거는 지역계획, 또 하나 도시군계획,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상 특히 필요할 때 그때는 제한할 수 있죠. 시장 수준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 두 가지를 혼동하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9번. 허가를 받은 날부터 몇 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되죠? 원칙 2년, 공장은 3년. 그렇게 돼. 허가 받았으면 원칙 2년 내 공사에서, 공장은 3년. 이렇게 정해요. 아셨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몇 년의 법에서 연장할 수 있다? 1년. 또 10번. 바다 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에서만 뭐 하는 거? 증축, 개축, 재축은 원래 신고만으로 할 수 있죠? 다만 몇 층 이상짜리라면 3층 이상짜리 작은 건축물은 3층 이상 작은 건 얼마까지만? 그 연면적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신고 대상으로 됐단다. 자, 이거 어떻게 해보라 그랬어요? 이 말기가. 건축법은요, 원칙만 외우면 안 돼. 시험 문제는 항상 예외를 대거든. 요새는 그렇게 했어요. 그럼 원칙이 뭐라고 했죠? 여기서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짓는데 여기다가 뭐 한대? 증축을 한다고 해봐. 근데 얼마큼만 증축하는 거? 바다 면적이 할게 얼마 되는 거? 요거 바다 면적이가 85제곱미터 이내까지만 85제곱미터 이내까지만 증축, 개축, 재축하는 건 뭐만으로 할 수 있어?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건물의 규모가 크다 작다? 작대요. 작은데 층수는 몇 층 이상이래? 작은데 3층 이상이래요. 작은 게 3층 이상이래. 그럼 1층, 2층, 3층 이상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3층 이상짜리라면 이게 전제되네. 자, 그런데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때는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얼마까지만? 10분의 1 이내로 한정해서 그것만 신고사항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 건축물의 규모가 연면적 얼마나 할까? 500제곱미터래요. 작은 거야. 그럼 500제곱미터라면 그거의 10분의 1이면 얼마죠? 50제곱미터. 이 50제곱미터 이내에 이것만 무슨 상? 신고고 50을 초과하면 허가받아라. 아까 85까지도 원래 신고라고 해놓고 아니래. 이때는 50제곱미터 이하면 신고야. 넘으면 안 돼. 작은 건물을 그러라는 얘기야. 그럼 연면적이 만약에 800제곱미터면 어떻게 되죠? 그 800제곱미터의 10분의 1만 하라는 얘기야. 그럼 800의 10분의 1은 얼마죠? 80제곱미터. 여기까지도 요 이하면 신고사항이지 초과되는 건 안 된다. 이것만 신고사항이라는 얘기야. 그럼 더 큰 거 볼까? 이제 얼마큼 넘었어? 연면적 1000제곱미터짜리가 됐어. 그럼 연면적 1000제곱미터짜리 10분의 1 하면 얼마가 나오죠? 100제곱미터가 나오네. 그럼 100제곱미터 이하까지가 신고일까?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얼마까지만 해래? 이때는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85제곱미터 이하. 그게 신고사항이다. 그래야 맞는 문장이 된다. 아셨죠? 여기서는 이렇게 갈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연면적이 85 되기 전까지는 그 10분의 1까지만 신고사항을 하고, 그죠? 연면적이 850제곱미터 이하 10분의 1 따졌을 때, 그러고 만약에 연면적의 그거의 10분의 1을 계산해 봤더니 그게 얼마를 넘어버리면 85를 초과해버리면 얼마까지만 신고다? 85까지만 신고사항이고 나머지 초과되는 건 허가대상으로 올라가자. 아셨죠? 그래서 작은 건물은 그런 것들은 그냥 요까지만 신고사항, 초과되는 건 허가. 그런데 커지면 이하가 신고가 아니고 최대 85까지만 신고. 85 넘는 것들은 무조건 허가대상. 그러니까 최대 마지노선이 85라는 게 최대 가장 증축하거나 개축재축해서 최대선이고, 만약에 3층 이하짜리로서 연면적 10분의 1 이하가 만약에 저 85가 안 된다면 그 안 되는 요거까지만 신고, 초과되면 허가받아라. 그렇게 달라집니다. Understand?
understand?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건축법이 가면 갈수록 저런 거 옛날에 없었어. 85 이내만 신고 땡 끝났어. 어느 날 또 이지를 만든 거야. 야, 3층 이상짜리에서 작은 건물은 위에다 85까지 올리는 거 너무 많이 올라간대. 그럼 밑에가 짭으로 들어서 무너지겠대. 야, 안 되겠다. 야, 더 줄여. 얼마까지만? 작은 건물로서 3층짜리는 그 10분의 1까지만. 요거 아까 50만까지만, 80까지만 신고. 나머지 초과되면 허가받아. 그렇게 작은 건물로서 층수가 3층 이상이 되는 건 위로다 올리는 거 시키게 말하면 작은데 저기 3층짜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폭이 좁아진 거야. 폭이 좁은 건물인데 폭도 얼마 안 되는데 위에다 막 올라간다. 이거 위험하다는 거야. 증축하기가. 그러니까 폭이 좁으면서 작은 건축물은 위로다 증축하는 거 너무 많이 못하게끔 그걸 신고 대상을 좀 범위를 확 줄여버리고 10분의 1 줄여버리고 큰 건물만 85까지만 신고사항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개념 정리가 법이 만든 의도가 있다. 그런 뜻이죠. 자, 이제 뭐로 가죠? 몇 번? 11번. 연면적액가 얼마 이하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거. 신축할 때는 얼마겠죠? 연면적액 100점부터 이하. 증축하는 것 높이 3m 이하만. 증축은 높이 3m 이하. 그까지만은 신고 대상으로 본단다. 아셨죠? 그래서 두 개 끝났어. 100제곱미터 3m. 자, 이제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녹지 지역에서 면적이 얼마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에 건축할 때는 적용 안 합니다. 원래는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200 이상이면 건축하라는 건축주는 뭐 해야 돼?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어디는 적용 안 한다? 녹지 지역 적용 안 하죠? 또 관농자 지역도 적용 안 하죠? 그런데 관농자에 뭐가 적용되면 지구 단위기에 구해진다면 그것은 적용하여야 한다. 그랬었어. 그래서 적용하는 거 안 하는 거. 또 공장이 있었잖아. 공장은 대지 면적이 얼마? 공장의 대지 5천 미만. 건물은 연면적액 1,000m 미만. 어디 안에 있는 거?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 툭툭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자꾸 한 1초씩 늦어져. 예? 그 세 군데 공장은 뭔다? 적용 안 해도 된다. 또 물류시설로서 연면적액 1,000m 미만. 적용 안 하죠? 그런데 어디 안에 있대? 주거지역, 상업지역. 주상에서는 뭔다? 적용해야 된다. 1,000m 미만에도 적용하라. 그죠? 축사 적용 안 하죠? 등등 이런 내용들 한꺼번에 쭈루룩 정리가 돼야 돼. 또 몇 번? 2번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을 제한지에서 연면적액이 얼마밖에 안 되는 거? 1,500m 미만인 물류시설로서 저 국토부처로 0으로 정하는 건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1,000m 미만인 건 적용 안 하죠? 어디를 빼고?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한지역. 그럼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는 비록 1,500m 미만이라 하더라도 뭐 해야 된다? 적용하여야 한다. 이 뜻이야. 거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아무리 작아도 물류시설은 적용할 것. 이런 뜻. 세 번째, 무슨 지역? 일반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모든 상업지역. 세 번째, 준공업지역. 여기서만 공개공진 등의 확보 대상 지역이죠? 여기는 공개공을 확보한다. 그럼 어디는 안 해도 돼? 전용주거지역 확보 안 해요? 전용공업지역 안 해요? 일반공업지역 세 군데는 공개공지를 확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공개공지 확보는 어떤 건축물? 그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중에서 모든 건축물이 아니고 바닷면적 합계가 얼마 되는 거?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무슨 시로 쓴다? 운수, 숙박, 업무에 종사하는 버스기사가 무슨 종을? 판문종을 몇 번 울린다? 5,000번 울린다고. 아까 했어 안 했어? 아까 했던 거잖아. 그래서 운수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중에 뭔 빼고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 거기서 괄호 속에 들어갈게.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라고 했었어. 자, 시설은 제외한 그런 것들은 바닷면적 합계가 얼마일 때?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때는 공개공지 확보 대상 건축물이죠. 또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지면을 넘어서는 아니 되는데 어디는 넘어도 괜찮다? 다면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표 아래. 자, 건축물의 구조재료 설비. 첫째, 연면적이 얼마 되는 거? 200제곱미터. 무구조 건축물은 얼마부터?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해야 되죠? 이것도 어떻게 해오라 그랬어? 이것도 이것만 외우면 돼요? 아니요. 외워야 되는 게 복잡해요. 머리자만 해갖고 외우라. 제가 자꾸 머리자 갖고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막판에 정리할 때는 책으로 빠른 게 머리자 갖고 외운 거야. 이게 외워져 있으면 읽는데 시간이 거의 1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어. 이걸 언제 일일이 하나씩 다 읽고 앉았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공부하는 거 이거 2층 연이 높 13 처구 기기 10
단공.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이제. 그죠? 이걸 일일이 어떻게 다 외우냐고. 이렇게 써놓고 2층 이상 되는 건축물, 연면적 200m 이상 되는 건축물, 높이 13m 이상 되는 건축물, 그 다음에 처마 높이 9m 이상 되는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 10m 이상 벌어진 건축물, 단독주택, 혼주택, 땡 끝난 거야. 이런 것은 구조안전 확인서류다. 다만 여기서 요새 시험 문제 나는 게 무슨 구조? 목구조. 즉 기둥과 보가 나무 구조로 되는 목구조 형태일 때는 그때는 2층 이상이 아니고 그때는 얼마? 3층 이상. 연면적은 200이 아니라 얼마? 또 여기 잘 봐봐. 2층 이상 했더니 3층 이상이잖아. 200 이상이니까 300 이상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돌아버리는 거야. 300이 아니고 500제곱미터 이상부터 이렇게 돼 있잖아. 아셨죠? 그래서 이때는 목구조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서로 제출 대상이다. 이것을 착착착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워야지 머릿속에서 나중에 시험 문제 풀면서 외워진 거에서 착착착 답이 나오지 그냥 한꺼번에 저걸 어떻게 다 외우느냐고. 저밖에 없어요. 2층 연이 높일삼 처구 기기 10단공 이렇게 해놓고 찾는 거예요. 목구조 건축물은 2층이 아니라 3층, 연면적은 얼마가 아니고 200이 아니고 500 이런 식으로 탁탁 확인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몇 번? 2번인가요?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뭘 만들어야 돼? 피난안전구역을 어디에 설치하죠? 초고층. 지상층으로부터 30개층 이내마다 1개소에 설치할 것. 30개층 이내마다 1개소죠? 그럼 또 하나 물어보죠. 준초고층 건축물은? 준초고층은 어디에 설치해야 돼? 전체 층수의 2분의 1 되는 층에서 상하 5개층이네. 이 40짜리면 20층 생각하고 20층에서 5개층, 밑으로 5개층, 상하 5개층. 그럼 15층부터 25층 사이에다 1개월에서 설치. 그러니까 그냥 막 안 내어지면 40짜리를 준초층을 생각해놓고 40층에다 어디에 설치한다? 2분의 1 되는 층. 전체 층수 40층에 2분의 1, 20층. 위로다 5개층, 밑으로 5개층. 요 사이에다가 하나 이상의 피난 안정을 설치하라. 그게 무슨 건축물? 준, 초고층 건축물. 그렇게 또박또박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냥 외우면 안 외워져요. 저도 머릿속에서 그런 식으로 외워요. 이걸 어떻게 문장으로 외웁니까? 그림으로 그런 거야. 아, 초고층 건축물 40짜리. 2분의 1 되는 층 20층. 위로 5개층, 밑으로 5개층. 아, 그럼 15층부터 25층. 사이에다가 하나 이상 설치하라.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또박또박 정리를 하셔야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그걸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지. 그냥 단순하게 외우려면 안 해줍니다. 힘들어요. 자, 세 번째. 무슨 건축물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한 대 이상을 뭐로 만들어? 피난용 승강기. 어떤 건축물이죠? 고층. 고층은 두 가지가 있죠? 초고층과 준초고층 두 가지를 고층이라고 하죠. 그거는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합니다. 그때 피난용 승강기 앞에 승강장 바닥 면적은 얼마죠? 6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승강장 바닥 면적은 이때 피난용 승강기는 6제곱미터 이상. 다음 면적 제한. 벽 기둥의 구역이 없는 건축물은 어디로부터? 그 지붕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몇 미터? 1미터를 후퇴연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의 면적은 뭐에? 바다 면적에 산입합니다. 맞아요? 1미터. 또 하나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도 원래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죠? 근데 다락은 얼마일 때만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락의 층구가 원칙 1.5m 이하. 다만 경사진 지붕일 때는 1.7이야 8이야? 1.8m 이하인 것만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게 뭐란다? 다락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다락도 단독으로 시험 문제 잘 나요. 자, 다음 3번 무슨 주택으로 써? 공동주택으로 써. 지상층에 뭐뭐 설치했어? 첫째,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죠. 하나가 뭐 받았어? 고소에 들어갈 거. 조경시설. 뭐뭐? 첫째, 지상층에 뭐 설치했어?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부터 조경. 그 다음에 우리 생활 폐기물 분리시설 있죠? 그 설치함. 그것들은 뭐에 포함되어진다?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이다. 조경시설도 서비스 면적이야. 4번, 지상층에서 지하 몇 층으로 내려가는? 1층까지만이야. 지하 1층. 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가는 경사로 있죠? 그거는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5번,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무슨 구역? 아까 나온 거. 피난 안전구역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의 제외. 맞아요? 자, 그럼 뭐가 떠올려야 돼 또? 용적률 계산할 때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이죠?
그때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거 몇 가지? 4가지. 이게 떠올려야지. 이거 하나만 떠올리면 안 되잖아. 첫째가 뭐죠? 지하층 면적.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거 지하층 면적. 두 번째, 지상층인데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용 면적. 우리 주차 공간, 그 1층에다 차고 만드는 거, 그것들 재배. 세 번째, 초고층 건축물이나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면적. 바로 이거죠. 마지막, 경사진 지붕 아래, 그 안에다 설치하는, 여기 안에 뭐 들어있었죠? 대피 공간. 경사진 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 공간. 그것들은 뭐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4가지를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6번,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무슨 지역에서는? 상업지역에서는 얼마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최소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그럼 주거지역 60, 그 밖의 지역 60. 그 면적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이걸 분할제한 면적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외우실 것. 그래서 여기는 150이라는 거. 마지막 녹지지역은 200. 상업지역은 150, 무지지역은 200. 자, 이제 높이 제한에서는 3가지만 보자. 건축물의 1층 전체가 무슨 구조로 됐다? 필로티로 설치되어 있으면 높이 제한을 적용할 때 필로티 층고를 높이에 포함시킨다, 제외한다. 네, 필로티 부분은 높이에서 빼버립니다. 그래서 제외한 높이를 하죠. 또 2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 성당 들어가보니까 까마득하게 높죠? 그때는 어떻게 따진다?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하면 되죠? 또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면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따진다. 16층과 19층이 둘이 같이 하나의 건물에 16층 부분이 있고 19층 부분이 있어. 몇 층짜리야? 19층. 가장 많은 층수로 층수를 계산한다.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 자, 건축 협정 및 결합 건축 나오죠? 조금 많이 썼어요. 이건 8가지나 써놨는데 조금 어려워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 하나 지상권자. 이 사람들을 묶어서 뭐라 부른다? 소유자 등이라고 부르고 이 자들은 어떻게 하죠? 전원의 모르다가 합의, 전체가 합의야 이 말이야. 전체가 지들끼리 합의해서 일정한 지역 또는 구역, 이 일정한 지역과 구역에 되죠. 지주존도라는 지역이야. 뭐라고? 지주존도. 지주는 존나게 도도해라는 지역에 있었죠. 그 지주존도라는 그 구역에서 무슨 얘기한다? 3가지. 첫째,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이야. 거기는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한 뭘 체결할 수 있어?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럼 누구누구 체결할 수 있는 거야?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3사람. 일단 더 있는데 일단 3사람. 동시에 두 번째, 전원의 합의. 세 번째, 지주존도라는 지역에서 무슨 얘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때 두 번째,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몇 명이래?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적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 한 사람을 뭐라 한다? 협정 체결자라고 한다. 필지는 몇 개야? 2배지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지 혼자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지가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 몇 번? 3번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어디에 걸쳐 있어? 2 이상의 특시 시군구에 걸치면 그때는 어떻게 해다? 토지 면적의 과반에 속하는 협정 인가권자한테 인가 신청해야 되죠? 과반에 속하는 인가권자한테 인가 신청하라. 그렇게 돼 있죠. 또 4번 협정 체결자 또는 건축협정 운영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라는 경우에는 협정 체결자 뭐가 필요하죠?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돼. 그래서 다시 인가권자한테 인가받아라 됐어. 폐지할 때는 과반수 동의 플러스 인가. 반면에 아까 체결할 때는 전원 합의. 체결할 때는 전원 합의. 폐지할 때는 과반수 인가. 과반수 동의 받아서 인가. 다르죠? 근데 이거하고 바로 연결해서 몇 번? 8번 보십시오. 그거랑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8번에 있습니다. 뭐 하는 거? 결합건축. 건축협정 말고 그 다음 거 나오는 결합건축에서는 폐지하려면 뭐죠? 협정 체결자 그때는 전원의 동의. 전원의 동의. 다시 허가권자한테 신고. 허가받지 않아. 왜? 전원이 동의했으니까 굳이 허가받으러 갈 필요 없대. 뭐만 돼? 그냥 신고. 간단하게 끝내자. 아셨죠? 곧가고 결합건축하고 건축협정하고 절대로 헷갈리지 말 것.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5번. 대지 간의 최대 거리가 몇 미터 이내의 범위일 때만 서로 뭐 할 수 있다? 결합건축을 할 수 있다.
최단 거리 몇 미터? 100m예요. 그래서 100m 안에 떨어져 있는 건물 대지끼리는 네 땅하고 내 땅하고 100m 이내에서 떨어져 있죠? 둘이 뭐죠? 우리 결합 건축할까?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6번 두 개의 대지를 소유한 자가 한 명인 경우에도 역시 결합 건축할 수 있다 없다? 됩니다. 뭐랑 똑같아. 건축협정도 두 개의 대지를 가지고 있는 게 1인인 경우에도 지 혼자 협정 체결자가 될 수 있었죠? 결합 건축도 마찬가지로 자, 혼자 두 필지를 갖고 있어도 지 혼자 결합 건축의 체결자로 될 수 있습니다. 그 토지 소유자 1인이야. 그 토지 소유자 1인을 결합 건축 체결자로 본다. 그게 6번이죠. 자, 7번. 결합 건축 협정서에 따른 협정 체결 유지 기간은 최소 몇 년? 30년으로 합니다. 결합 건축은 40년이 아니야. 40년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뭐죠? 우리 책에는 없었고 나중에 별도로 다 정리하라고 해가지고 했던 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그때 그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몇 년을 한다? 40년을 한다. 이거 계약갱신할 수 있다?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 몇 년? 40년 벌써. 그때 얼마큼 요청해야 돼? 건축 분양주택 있잖아. 소유자들이 야 우리 이거 갱신합시다 라고 요청이 들어와야 돼. 그때만 한 번 40년에서 또 갱신할 수 있어. 얼마가 요청하면? 얼마? 계약갱신 75%. 75%니까 4분의 3이죠. 네, 75%가 계약갱신을 요청하면 뭐 할 수 있다? 그래 40년 또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40년인데 75%가 계약갱신을 요청하면 그때는 40년 범위에서 다시 또 갱신할 수 있다. 아셨죠? 그거 했었어. 정리했었어요. 그죠? 그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요거랑 연결합니다. 여기는 30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40년. 그거랑 혼동하지 말 것. 그 다음 8번 결합건축협정서를 폐지할 때 아까 했으니까 전원이 동의해서 신고만 하면 된다. 그랬었죠? 혼동하지 말고. 자, 이행강제금.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다가 곱하기 위반 면적 곱하기 일정 비율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100분의 50에다가 위반 면적 곱하기 일정 비율이 있었죠. 몇 가지만? 4가지. 100분의 50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거. 몇 가지? 4가지. 첫째, 건폐율 용적률 추가, 건축허가 안 받아서 건축신고 안 해서 4가지. 건폐율 추가, 용적률 추가, 건축허가 안 받아서 건축 안 해서. 그때 일정 비율이 몇 프로다냐? 그 비율을 외우라 그랬죠? 얼마 있었어? 비율. 신, 칠이, 건, 팔이, 용, 구, 허, 백이 그랬었죠? 그래서 신고 안 하고 했을 때는 얼마죠? 70%. 허가를 건폐를 초과하면 80%, 용적률을 초과하면 90%, 허가 받지 않으면 100%. 신고 안 하면 70, 건폐율 초과 80, 용적률 초과 90, 허가 받지 않았어 100. 그래서 신칠이, 건팔이, 용구, 허백이. 외우라 그랬었죠? 어렵지 않다 그랬어. 외우는 방법 그건 여러분들이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그게 몇 번이죠? 2번.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경우 일정 비율이란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건폐를 추가한 경우 100분의 80, 용적률을 추가한 경우 100분의 90, 허가받지 않고 했다 100분의 100을 의미한다. 다만 단서 한번 볼까요? 설명 안 했던 건데 건축조례로 위의 비율을 더 낮춰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칠이는 신고하는 건 70%죠? 근데 70%가 몇 프로 할 수 있어? 60% 이렇게 낮출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낮추되 최대 얼마 더 이상 내려가는 건데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된다야. 그러니까 60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신고하는 것만 70%까지죠? 근데 더 내릴 수 있어. 근데 내린다 하더라도 얼마나 더 내려가면 돼? 100분의 60이란 그 숫자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완화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몇 번 부과하죠? 2회 이내 번에서 해당 지방단체 조례를 정하는 횟수만큼만 부과해 1년에 2번 할지 1번 할지는 조례를 정하면 되죠? 그러면 시정명령이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부가징수 쓰는 걸 이행강제를 하죠. 자, 여기까지가 주택법 끝나고 저 농지법 몇 개 남았죠? 12개. 이거는 개정된 내용들만 써놨어. 아셨죠? 최근에 개정, 그러니까 올해 개정된 것들이 80%, 90%. 최근 2, 3년 내에 개정된 거 나머지 내용. 아셨죠? 개정된 것들은 항상 시험 문제는 영순이니까 올해 이 속에서 분명히 한 문제는 반드시 난다. 이것만 정리하죠. 농지법. 첫째, 주말 체험 영농이란 어떤 게 주말 농지죠?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농업인이 아닌 사람만 주말 체험 농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말 등을 이용해서 취미생활이나
야구 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나 다는시를 재배하는 걸 주말 체험 영농이라 하자. 두 번째,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어디에서만? 농업진인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한다. 그러니까 농지는 반드시 어디서만 쳐야 돼? 농업진인지역 외에서만 주말 체험 영농지지 이제 농업진인지역 내에서는 안 된다. 동시에 이건 농업경에 이용하지 않아도 농지 수여할 수 있으니까 주말 농장만은 농업경에 이용되지 않아도 그래도 수여할 수는 있죠. 또 세 번째, 시장수충장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상적인 영농, 관행 등을 감안해서 농지 한 필지를 뭐 할 수 있다? 공유로 하려는 경우에는 최대 인원수 몇 명까지 가능하다? 7명, 7인 이하에서 몇 명 알았지는 시군구 조례를 정하라. 최대 몇 명? 7인 이하에서 시군구 조례. 이것도 시험 문제 영순위. 또 4번, 농업경영계획서에서는 농지증 발급을 받으려는 자에 어떤 게 들어있어야 할까? 농업교세. 이건 추가된 거야. 작년까지는 이런 게 없던 거야. 올해부터 새로 들어간 거야. 뭐도 적으래? 취득할 사람의 직업, 또 영농경력, 또 영농거리. 직업도 집어넣고 영농경력 얼마나 농사 졌었니 그동안? 경력 있니? 또 하나 얼마나 네가 살고 있는 집에서 떨어져 있니? 그게 뭐죠? 영농거리랍니다. 옛날에는 경작거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영농거리라고 그래. 농사 짓는 게 네 집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니? 이런 것들도 어디다 기재해야 돼?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할 사항입니다. 또 5번,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뭐를 작성해서 뭘 발급받아야 된다? 두 가지 작성하는 거.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는 특히 주말체험 영농농지를 취득할 사람이 작성해야 되고 또 뭐도 받아야 되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취증,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되죠. 자, 6번, 시구 읍면회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농지전이 허가 내주기 전에 뭐 해야 되죠? 농지위원회에 농지증 발급해주기 전에 뭐 해야 된다?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됐죠? 또 7번, 시구읍면회장은 농지증 발급 신청이 들어오면 누가 발급권자죠? 시구읍면회장, 시장, 구청장, 읍장면장 이 자들이 발급권자죠. 그럼 발급 여부 결정해서 통지해주는 거 며칠 내야 될까? 원칙 7일. 농업경영에서 작성하지 않는 건 4일.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건 14일. 그 7일, 4일, 14일. 이걸 또박또박. 이거는 중개사법에서도 배웠어, 안 배웠어? 며칠 전에 중개사법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게 나와 있더라고. 뭐야 이거 공법에 있는 건데 왜 중개사법이 들어있지? 하여튼 거기랑 똑같은 거니까 부연 설명 안 합니다. 자, 8번째, 시구면의 장은 제출되는 농업경영에서 몇 년간 보존할까? 이건 작년에 개정된 거야. 10년간 보존해야 되는 거야. 그 이외의 서류도 나머지 서류도 다 10년이야. 아셨죠? 이것만 10년이냐. 관련된 서류는 다 10년. 또 9번째, 임시 중이거나 분만 후 몇 개월 미만, 6개월 미만 위탁 경영할 수 있다. 6개월 미만이었었죠. 또 10번,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원생업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무슨 가격? 감적 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 공시가 중, 더 높은 가액에 얼마를 부과한다? 100분의 25 개정된 거야. 작년에는 개별 공시가의 100분의 20이었었어. 확 바꿔버렸어. 감정가격하고 개별 공시가 중에서 높은 금액의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25. 대단히 강화됐다.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죠. 또 11번, 임대차 기간은 자격농지 입문작업을 위해서는 몇 개월 이내로 할 수 있죠? 그건 8개월까지 가능해. 그거 외에는 몇 년을 한다? 3년 이상. 그게 원칙이죠. 근데 3년이라 몇 년 이상 해야 되는 게 있어? 5년 이상 있어. 그게 마지막 질문. 5년 이상은 언제죠? 농지 임차인이 농지를 인정받는 무슨 걸 재배한대요? 거기다 농작물 경작하는 겁니까? 아니야. 단연생 식물 재배. 그럼 단연생 식물 재배는 뭐가 딱 떠올려야 돼? 인삼. 인삼은 3년만 길러가지고 무슨 고추장 찍어 먹을래? 그건 먹을 게 없잖아. 그죠? 그건 술안주 값밖에 안 돼요. 몇 년을 길러야 돼? 5년 이상. 그때 단연생 식물은 인삼을 생각하고 5년 이상. 또 하나 있죠. 농지 임차인이 농지에 농작물의 재배시로서 뭐 설치했어? 고정식 온실하고 또 하나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설치했대. 그러면 초기에 작업이 많이 들어가? 조금 들어가?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돈 많이 들어갔죠? 그럼 3년만 임대차 하면은 그 돈 들어간 거 빼먹어? 못 빼먹어? 못 빼먹을 수 있어. 그럼 몇 년? 5년.
그때는 5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여기까지 끝나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농지 원부하고 농지 대장 있죠? 그거 배우셨나? 중개사법에서 농지 원부, 농지 대장 하나만 기억할까요? 원래 세 가지가 핵심인데 농지 원부는요 뭐 갖고 따지죠? 세대별로 따졌었어. 그래서 우리 가족 있잖아. 세대별로 다 소유하고 있는 농지들, 그것도 1000제부터 이상 되는 농지들만, 1000도 이상만. 근데 농지 대장은 세대별이 아니야. 뭐라고 따지죠? 소유자별로 따집니다. 소유자별로. 그래서 그 사람마다, 한 사람마다 그 사람 따진다. 그래서 세대별로 따지는 게 아니라 원래 그 농지가 있는 그 뭐라니까 정확히 말하면 필지별로 따지는 거죠. 한 필지 한 필지. 그래서 한 필지 한 필지. 그것도 1000제미터가 안 돼도 뭘 떼야 돼? 농지대장이 기록돼야 돼요. 그래서 농지대장하고 농지원부. 옛날엔 농지원부였었고 지금 농지대장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종전에 농지원부는 세대별로다가 거의 농지를 기록했었고 그것도 1000제부터 이상 되는 것만. 반면에 농지대장은 필지별로 다 구분하고 그것도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다 기재하고 있어. 그렇게 달렸고 관리하는 것도 어디서 관리한다? 종전에는 농지원부는 그 소유하는 사람의 시군구, 그 소유자의 시군구 거기서 기록을 그 농지원부를 거기서 관리했었고 지금은 그 땅이 있는 소재지 필지별로 하니까 그 땅이 있는 소재지의 시장 군수구청장 거기서 관리한다. 모르겠어. 이거는 나중에 실무할 때는 중요할 거야. 시험 문제가 여기까지 날 거는 생각 안 하는데 혹시 농지 관련된 건 농지 원부, 농지 대장 뭐 이런 거 따지거든. 근데 농지 대장은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만 좀 나중에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겠다. 여기까지. 마지막 뭐가 나와 있죠? 공인중개사 합격증 서울특별시장이 거기다 준답니다. 예, 바로 당신이 합격자라는 거. 그래서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마지막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